육효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거예요. 저하고의 여행은 어렵지 않게, 짜증나지 않게, 재밌게 공부하면서 다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거예요.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하늘에서의 답이 제대로 내려오겠죠. 그럼 그게 뭐가 된다? 적중률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효여행의 길잡이 노유병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효 대정수 작계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수 작계란 우리가 뭔가 작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정, 수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역 64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나요? 육효 이렇게 배웠죠. 궤를 만드는 거구나. 이 부분이 대정수 작계가 됩니다. 그럼 대정수 작계의 정말 뜻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주라는 것을 부여받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남과 동시에 사주 팔자가 주어지죠. 그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주를 수로 치환한다. 치환하는 방법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궤를 뽑는 부분입니다. 궤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수라는 어떤 부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 궤를 뽑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럼 수라고 했는데 이 수의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선천수와 후천수입니다. 이제 배우겠죠? 개인의 사주를 활용하여 선천수와 후천수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변환 작업을 할 거예요. 해서 수를 만듭니다. 어떤 수냐 하니까 대정수예요. 대정수를 만들어서 작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정수는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말 그대로 사주팔자. 사주는 8개의 글자로 되어 있죠. 이 8개의 글자를 수치화시킨 거예요. 수치화시켜서 어떤 법칙을 통해서 이 사주는 이런 어떤 수가 나온다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대정수입니다. 그래서 뭘 본다? 평생운, 10년 대운, 1년 운 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계법을 배우는 거죠. 대정수를 만드는 법도 배우고 작계하는 법도 배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부분을 가집니다.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의 순서가 있겠죠? 그 강의 순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뭐 3번째, 4번째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간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대정수가 뭐다 이렇게 이야기는 드렸지만 정말 세부적으로 대정수가 어떤 부분인지 개념입니다. 그 다음 대정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용어가 또 들어갑니다. 그 선천수나 후천수 뭐 이런 등등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그 용어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공부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숫자가 이제 이렇게 나왔죠. 1, 2, 3, 4라는 숫자가 나왔다. 예를 들면 2, 3, 4, 5 숫자가 나왔다. 통상 4자리가 보통 나옵니다. 보통이 아니라 그냥 4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정수는 1, 2, 3, 4, 뭐 4, 5, 6, 7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하면은 이 숫자를 대정수를 이제는 이용을 해서 작계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3번째 이제 궤는 다 뽑았습니다. 궤는 다 우리가 작계를 했는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깨어야
도불이 되고 보배가 되겠죠. 자, 평생운, 10년 대운, 1년 운을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해석하는 방법 다 알았습니다. 다 알고, 대정수를 가지고 작게 하는 방법도 다 알고, 해석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사주를 대정수로 전환해서 작게까지 했는데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사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생운, 대운, 세운까지 해석해놨던 부분에 이 예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겁니다. 네 번째는 평생운, 10년 대운, 1년 운 해석 사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총 4파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의 4파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파트니까 기본이 되겠죠. 첫 번째 파트는 육효 대정수 해석입니다. 대정수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거는 어디에 그러면은 대정수라는 거는 어디에만 있다? 네, 사주팔자 전환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일단 아시고서 들어갑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정수부터 알아갑니다. 대정수를 알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까지도 이제 공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대정수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대정수의 정의입니다. 사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개인의 사주에 천관, 지지, 천관과 지지를 선천수, 후천수로 전환을 시킵니다. 우리가 갑을 병정, 자축, 인묘 이 부분을 뭐로? 숫자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숫자로 전환한 후에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일정한 법칙으로 산출한 수의 합이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대정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법칙을 공부를 해 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 대정수가 있는데 대정수도 종류가 있더라. 통상 우리가 대정수라 하면 그냥 대정수만 압니다. 그런데 평생운을 볼 때도 있고 대운도 볼 때가 있고 세운을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월운, 일운, 시운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정수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혼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평생 대운, 세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대정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정수인데 내가 평생운을 볼 때는 평생 대정수를 갖고 보는 거고 대운을 볼 때는 대운 대정수를 보는 부분이고 세운은 세운 대정수를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괴를 뽑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평생의 대정수는 또 선천, 후천의 대정수를 더한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정수의 종류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막 이게 무슨 이야기지? 좀 당황스럽고 할 수도 있지만 차차 공부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업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대정수의 종류가 있고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있는데 뭐 여기에 각 대정수는 이전 단계의 대정수에 해당 운수, 대운이나 세운을 더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과 세부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부분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식화 한번 해봤습니다. 대정수 분류해가지고 평생운을 볼 때는 평생대정수가 되겠죠. 그 다음 10년 대운을 볼 때는 대운대정수가 됩니다. 1년 운을 볼 때는 세운대정수가 됩니다. 요 세 가지 정도를 그럼 여기서 쭉 더 나열이 되겠죠. 월운도 있고 일운도 있고 있으면은 그러나
통상 우리가 볼 때 이 정도를 본다 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이 평생대정수가 기본이 됩니다. 이 부분이 기본입니다. 평생대정수는 그럼 어떻게 뽑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대정수 했죠. 그 부분은 통상 이 평생대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본인데 이 평생대정수를 뽑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되는 게 있더라 하는 부분이죠. 제가 여기서 가장 밑에다가 이 사주원국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이 대정수는 사주원국, 예를 들어서 신축, 갑인, 병인이라는 사주가 있다면은 그게 원국이죠. 이 부분을 수치화시키는 겁니다. 그 수치화시키는데 그 수치화에도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의 수와 후천의 수로 이 원국에 있는 그 갑부터 시작해서 개, 자부터 시작해서 해까지 있는 천간과 지지에 속하는 그 글자를 숫자화 시켰다 하는 부분입니다. 선천수와 후천수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일정한 법칙을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선천대정수를 만들고 후천대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은 평생대정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뭐다? 우리가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이 파트가 계속 나눠진다고 그랬죠. 두 번째 파트가 이제 괴를 만드는 파트가 됩니다. 이 부분이 기본이 되어서 이 수가 앞으로 이 괴를 만든다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평생운을 봤는데 우리가 그럼 10년 대운은 어떻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명리에서도 평생운도 보지만 어떻게 봅니까? 내가 지금 해당되는 대운에는 어떤 운이지? 보죠. 또 올해는 어떨까? 해서 1년 신수를 또 봅니다.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대정수가 있고 대운대정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평생대정수 이 기본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대운대정수에는 내려오고 우리가 대운이 갑오대운이야 을사대운이야 뭐 병진대운이야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또 숫자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간지지에. 그걸 우리는 대운, 후천, 대정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대운, 후천수에서 이렇게 전환을 시킨 거예요. 이 부분을 더한 게 대운대정수가 됩니다. 이 대운대정수를 가지고 또 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10년 대운 어떤 운이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하는 부분이죠. 세운도 똑같은 어떤 맥락을 가지고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단계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생대정수죠. 평생대정수. 이거는 가장 기본이라 그랬죠. 기본 대정수다. 이렇게 됩니다. 기본 대정수. 그래서 평생대정수의 의미는 평생운을 보기 위한 기본수다. 어디에서 뽑느냐 하니까 사주 원국에서 뽑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산 방법은 사주 원국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주 원국을 가지고 선천대정수를 만들고 후천대정수를 만들어서 더한다. 더하여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어로는 우리가 이 선천대정수를 만들고 또 후천대정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게 좀 전에 이야기 드렸죠? 선천수와 후천수가 되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평생대정수의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어 선천수, 후천수, 선천대정수, 후천대정수는 또 뭘까요? 이 부분을 또 공부해야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천수입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를 하든 어떤 공부를 역학에 관계되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많이 듣는 글 중에 하나가 선천수, 후천수, 오행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선천수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사실은 통상에 보면은 이렇게 또 범위라는 걸 또 있어서 책을 보다 보면은 범위 선천수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선천수가 이 숫자의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뭐 또 채로 보고 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서는 이 숫자의 어떤 게 선천수다 하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선천수도 청관과 지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항상 사주도 청관과 지지로 나누죠. 이 선천수도 청관과 지지로 나눠요. 나누는데 우리는 청관은 갑부터해서 개수까지 있죠. 갑목부터 개수까지 10개의 청관이 있습니다. 이 갑목에도 숫자가 있고 개수에도 숫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가 부여된다는 이야기죠. 지지에도 자수부터 개수까지 또 숫자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부여가 되는데 이 숫자가 부여되는 것도 법칙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법칙이 청간은 합의 원리다. 하늘은 합의 원리를 갖고 가더라. 땅은 충의 원리를 갖고 가더라. 그래서 충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숫자를 적용하는데 우리가 통상 이 낙서술에서 1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게 9죠. 10은 우리가 이 하늘의 수다 해서 낙서에서는 없죠. 9를 제일 큰 수로 보는 거예요. 봐서 갑에다가 갑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용으로 본 것 같아요. 마태용으로 봤으니까 갑에다가 숫자, 제일 큰 숫자를 부여를 합니다. 그게 9예요. 9부터 해서 이제는 내림차순으로 갑니다. 9, 8, 7, 6, 5 이렇게 가겠죠. 가는데 합의 원리다 했으니까 갑은 기토를 끌고 옵니다. 기토를 끌고 와서 합이 됐으니까 같은 9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각기 9. 그 다음에 갑하면 을이죠. 내림차순으로 가니까 9 다음 8이겠죠. 을경 8, 병신 7, 정인 6, 무게 5 이렇게 해서 9부터 5까지의 천간의 선천수가 부여가 됩니다. 자, 지지는 충의 원리라고 그랬죠? 충의 원리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명리학에서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자축, 인묘 이렇게 공부를 하죠. 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수에 구를 부여를 하는데 충의 원리니까 자가 오하하고 충이 되겠죠. 그래서 자오구입니다. 그 다음 자다면 축이겠죠? 축미 8입니다. 축다면 인이죠. 인신 7입니다. 묘유 6, 진술 5, 사해 4 이렇게 해서 충의 원리를 가지고 지지는 선천수가 9부터 4까지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짝을 지어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9, 8, 7, 6, 5, 4가 되고 천간은 4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선천수는 1, 2, 3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없지 하고 보니까 이미 이 1, 2, 3이라는 숫자 이 세 개는 천지인을 나타내는 삼재의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미 다 이렇게 열려있는 어떤 부분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1부터 4까지 숫자는 여기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공부에 또 한 포인트가 되겠죠. 선천수는 1, 2, 3이라는 숫자가 없다. 그 다음 9, 8, 7, 6, 5, 9, 8, 7, 6, 5, 4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간다. 이 부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어떤 부분 헷갈린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천수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봤습니다. 천간과 지지로 나누었고 천간은 합의 원리, 지지는 충의 원리를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부터 9, 갑하고 기하고 합이죠.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 이렇게 해서 9, 8, 7, 6, 5
지지는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회충, 98, 7654 이런 식으로 이 선천수가 부여가 된다 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후천수라는 걸 배웁니다. 선천수는 98765, 98764다 이렇게 배웠는데 후천수는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개념 정리가 조금 빨라요. 또 때로는 다른 이 책들이나 문헌을 보면은 이 후천수를 가지고 또 선천수다 하는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어떤 후천수는 이 부분이 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후천수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후천수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음양 오행부터 배웠죠. 오행수라고 합니다. 오행수고 오행의 탄생의 수예요. 뭐부터 생명이 탄생이 되느냐 하는 어떤 기운의 탄생의 어떤 이 숫자죠. 숫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16수, 27화, 38목, 479, 50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오행수라고도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하도낙서, 용마하도, 신구낙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했기 때문에 용마하도수다 아니면은 하도낙서수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하도수라고 해도 되고 낙서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통상 낙서는 1부터 9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도수 이렇게 하는 게 이 통상적인 어떤 수의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여기 다 배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특별규칙에서 기토는 100을 적용한다, 숫자를. 이 부분 하나 지금 잠시만 생각해 주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후천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걸 우리는 후천수다 하고 이렇게 또 배웁니다. 통상 우리가 이 목화통음수 이렇게 배우지만 이 어떤 기운의 어떤 이 탄생 부분, 그 다음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오행의 순서가 다르더라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도와 낙세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이 뭐냐니까 막 예를 들면 이 부분이죠.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 2, 3, 4, 5를 생수라고 부르고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해요. 성수라고 이렇게 이 공부를 했죠. 해서 16은 수, 27은 화, 38은 목, 49는 금, 50은 토 이렇게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탄생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우리가 화성에도 우주탐사선이 가서 뭐부터 찾나요? 물부터 찾죠. 생명의 기원은 물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술을 둔 거예요. 술을. 그 다음 물이 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따뜻한 어떤 기운이죠. 불의 기운이죠. 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불을 두 번째로 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는 것은 목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적인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여기는 질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사람의 탄생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따뜻한 기운에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이제는 신경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뼈대가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하면서 골격과 이런 부분이 차례차례 이렇게 되고 해서 이 완전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런 어떤 개념이에요. 목은 세 번째에 해당한다 해서 세 번째, 금은 네 번째, 골격이 생기고 토는 다섯 번째, 피부가 생기더라. 이렇게도 보고 우주 만물의 모든 부분이 토로서 기속이 된다 해서 토를 다섯 번째에 둔 거예요.
요런 어떤 부분의 원리를 가지고 가니까 청강과 지지에도 여기에도 숫자가 부여가 되더라 하는 부분이죠. 갑은 3을 뒀고, 을은 이 8을 뒀죠. 이 부분이 우리가 또 하나를 알아야 될 부분이 1, 3, 5, 7, 9 홀수죠. 홀수는 양의 수입니다. 반대로 2, 4, 6, 8, 10은 짝수죠. 짝수는 음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대로 됐는데 기토는 100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운이,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으로 올라갈 때 그 어떤 중간의 어떤 역할을 가장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0을 뒀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대정수를 나중에 뽑을 때는 큰 어떤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38은 목이다. 또 지지에도 인과 묘라는 목의 성향이 있는데 똑같이 양이고 음이 있겠죠. 그 부분을 이렇게 부여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있겠죠. 오화는 우리가 명리에서 배울 때 음으로 배웠습니다. 사화는 양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체냐 용이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오화를 양으로 보는 거예요. 사화를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오화가 양이고 사화가 음이었는데 이 부분이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다? 용으로 쓰였다. 이 용이 쓰일 때는 음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와 화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본다? 체의 기질을 본다는 거예요. 용을 보는 게 아니고 보기 때문에 자수가 음인데 음의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뭐다? 어떤 그 타고난 부분은 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을 부여를 했습니다. 해는 반대로 6을 부여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유념하시고 우리가 선천수를 공부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목부터 38, 목. 그죠? 그 다음 27, 화. 그 다음에 토는 50, 토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금은 뭐가 될까요? 49, 금. 수는 16수. 이렇게 되겠죠. 16수, 27화, 38목, 49금, 50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정수에서는 이 부분을 다 구분을 해요. 근데 우리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육효 공부를 다 하고 화학이수라는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어떤 이론으로 수를 공부할 때 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을 붙여서 다 수로 보고 16수 이렇게 16수를 다 활용하는 또 공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나눠서 나중에 하는 부분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선천수와 후천수를 공부를 다 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선천수와 이게 이제 기본으로 돼서 기반이 되어서 이제 선천대정수라는 걸 뽑는 거예요. 또 후천대정수라는 걸 뽑겠죠. 그래서 먼저 선천대정수를 이제 뽑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합니다. 자, 선천수에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법칙이 있더라 하는 부분이에요. 대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천수를 선천대정수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럼 기본이 뭐예요? 선천수라는 거죠. 선천수는 아까 배웠죠. 우리가 천간은 98765, 지지는 98765사가 있더라. 이렇게 배웠죠. 자, 사주의 선천수를 대입하여 일정한 법칙입니다. 일정한 법칙. 무슨 법칙이지? 공부해야죠. 법칙으로 수를 구하는데 여기에 월 일시의 수를 합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이 없습니다. 0이. 그러면은
선천 대정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연주는 연천간, 연지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여기서 딱 보입니다. 여기 하나에 이렇게 먼저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선천수를 이용해서 선천 대정수를 뽑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선천수를 선천 대정수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일정한 법칙이 전환하는 법으로 나왔죠. 4가지가 있겠죠. 연, 월, 일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넣기 위해서 여기 제가 사주를 하나 넣었습니다. 신축, 신축, 갑인, 병인이라는 어떤 이 명이 있겠죠. 누군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는데 여기에 법칙을 뭐라고 해놨느냐 하니까 연주는 연의 뿌리가 되니까 신축이 되겠죠. 연주는 계산해 넣지 않는다. 딱 꼬표를 쳤습니다. 그 다음 월주는 선천수, 우리 기본이 선천수를 했죠. 선천수를 그대로 계산한다 했죠. 그대로 계산하니까 뭐예요? 이걸 우리는 곱하기 1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천수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일주는 선천수가 우리가 구했는 데다가 10을 곱해줘라. 10을 곱한다. 시주는 선천수에 100을 곱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다 더한다.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선천대정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 사주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천수, 먼저 기본이 됐는데 다 까먹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선천수를 이렇게 해보한 거예요. 갑부터 구가 되더라. 갑월병정 무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기경 신임계는 뭐야?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기합이더라.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유충, 충의 원리인데 9, 8, 7, 6, 5, 4로 가더라. 이 부분 공부를 했는데 제가 혹시라도 또 기억이 안 날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각기는 9죠. 그러면은 그 예문에 있는 사주를 가지고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신축년, 신축월, 갑인일, 병인시에 태어난 명인이에요. 이 명인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천대정수를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선천수를 알아야 된다 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축, 갑인, 병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연은 계산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산 안 합니다. 선천수, 월은 곱하기 1을 해준다 했는데, 그럼 선천수는 뭔데요? 이렇게 했죠. 갑부터 시작한다 했죠. 갑, 을, 병, 갑, 을, 병, 9, 8, 7이 됩니다. 병과 합이 되는 게 뭐예요? 합이 되는 게 신이겠죠. 우리가 병신합수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신금은 병화와 똑같이 선천수가 7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축입니다. 축은 우리가 자, 축, 인, 묘 이렇게 간다고 했죠. 9, 8, 7, 6 이렇게 부여가 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축이 얼마예요? 8이에요. 그래서 8이 여기에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은 안 쓰고 월은 곱하기 1로 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선천수에다가 곱하기 1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그대로 7 더하기 8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15라는 이 월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1은 선천수에다가 곱하기 나중에 10을 합니다. 하는데 갑인이죠. 갑인. 갑은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나왔으니까 9가 되겠죠. 인은 자축인 이렇게 됩니다. 자축인 9, 8, 7, 5, 7이네 7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천수에다 10을 곱한다 그랬죠? 곱하기 10을 하니까 곱하기 10을 했죠. 하니까 90이 됩니다. 인은 곱하기 10을 하니까 7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하니까 90 더하기 70 하니까 16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C는 곱하기 100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선천수에. 근데 여기 병화가 여기 있네요. 병화는 갑을 병하니까 7입니다. 오, 7이죠. 7인데 곱하기 100을 하니까 700. 이는 자축인 7이죠. 7인데 곱하기 100을 하니까 700. 더하니까 1400이 됩니다. 이 부분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니까 157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게 뭐다? 요게 선천 대정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천 대정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죠? 자, 요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를 적어 놓는 거예요. 선천 대정수는 얼마다? 1575다. 요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후천 대정수를 뽑는 겁니다. 후천 대정수를 이제 다 알고 나면은 선천 대정수와 후천 대정수를 더하면은 그게 뭐다? 평생 대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후천 대정수입니다. 대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후천 대정수로 전환해라. 선천수도 선천 대정수로 했고 후천수도 후천 대정수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주의 후천수를 대입했는데 일정한 법칙, 또 후천 대정수를 구할 때는 선천 대정수의 법칙이 있듯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해서 여기는 선천 대정수는 연이 계산을 안 했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연월 일시가 다 계산이 됩니다. 이 수를 모두 합산하면 후천 대정수가 된다. 그럼 먼저 후천수를 알아야 되겠죠. 천간지지 후천수. 그 다음 이 천간지지 후천수를 연월 일시에 어떻게 계산을 대입을 하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신축년, 신축월, 갑인일, 병인시에 태어난 명주입니다. 명주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선천에서는 연을 계산 안 한다. 월은 1단위로 본다. 월주는 1주는 10단위로 본다. 시주는 100단위로 본다.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서는 주라는 게 없어요. 이 주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천간과 지지로 구분을 딱 하는 거예요. 이 후천수는 이걸 하나 아셔야 됩니다. 자, 천간과 지지로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원일시를 다 하는데 어떻게 한다? 천간이 하는 계산 방법이 있고 지지가 하는 계산 방법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입니다. 천간의 후천수에 천간은 무조건 천간은 어떻게 해라? 10을 곱해라. 무조건 10을 곱합니다. 천간은 연월일시 천간 곱하기 10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지는 그냥 무조건 곱하기 1. 연월일시의 수는 그냥 지지의 후천수 그대로 사용이니까 뭐예요? 곱하기 1하면 그대로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해라. 수를 모두 더해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후천 대정수가 되는 거예요. 후천 대정수가. 그 부분 한번 해보기 전에 여기에 우리가 당구장 마크를 했죠?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수, 세운수 동일한 방법이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대운이 예를 들어서 갑오대운이다. 세운이 을사년이다. 이 부분에 이 숫자에서 우리가 찾는 그 부분도 여기 우리가 후천대정수를 하던 방법과 똑같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오행수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38목, 27화, 50토, 49금,
일육수,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부분인데, 지지도 똑같은 어떤 개념으로서 되더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후천수는 오행수더라, 하도, 수더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신축년, 신축월, 갑인일, 병인시의 이 명조를 타고난 사람을 가지고서 후천대정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간은 곱하기 10이죠. 지지는 곱하기 1이죠. 이 부분 아시면 된다 했죠. 그 다음 연월 일시를 다 들어간다.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신이니까 금이에요. 금은 사와 구가 있습니다. 사구금이라 그랬죠. 근데 짝수가 음이라고 그랬죠. 신금은 우리가 음의 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가 들어가겠죠. 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천간은 무조건 곱하기 10을 하라고 그랬죠. 곱하기 10을 하니까 40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신이죠. 사고 40이 됩니다. 갑은 목입니다. 목인데 목은 상과 팔이 있습니다. 양 음이 되겠죠. 곱하기 10을 하니까 3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입니다. 시는 병입니다. 병은 화예요. 화는 이칠화가 있는데 병은 양간이죠. 양이죠. 여기도 양이고 양이니까 홀수가 됩니다. 7이고 곱하기 10을 하니까 70이에요. 이 70 플러스 30 플러스 40 플러스 40을 하니까 180이라는 천간의 이 선천수가 나왔습니다. 이 선천 대정수겠죠. 천간 대전, 선천 대정수로 하면 되겠죠. 후천 대정수 18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지지로 똑같이 오행을 구분하고 음양을 구분합니다. 이는 우리가 목이죠. 목인데 무슨 목입니까? 양의 목입니다. 양목. 그리고 38목이니까 양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1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3을 쓰면 됩니다. 지지는 또 여기도 같은 인이니까 그대로 3을 썼습니다. 축은 우리가 50토라고 해서 토죠. 토인데 음의 토입니다. 음의 토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짝수가 되겠죠. 10을 썼습니다. 똑같은 축이니까 또 10을 썼습니다. 더해줘요. 다 더하니까 26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180 더하기 26을 하니까 20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선천대정수와 후천대정수를 다 더하면 뭐가 된다? 평생대정수가 되겠죠. 그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쉽고 이 부분을 나중에 다 듣고 나면은 원리를 일단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쉽게 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공부를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선천대정수와 후천대정수를 구하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평생대정수는 선천대정수, 후천대정수를 더하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평생대정수를 구하고 이 숫자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궤를 뽑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대정수 산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선천대정수 우리 이제 봤죠? 보니까 1575가 나왔습니다. 후천대정수 206이 나왔습니다. 1575 더하기 206을 하면은 이 더한 숫자가 뭐가 된다? 평생 이제 대정수가 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평생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틀을 이제 만드는 평생 대정수가 이제는 나왔구나 하면 되겠죠. 그 부분이 뭐 여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1781이더라 하는 부분. 선천대정수, 후천대정수를 더하니까 평생대정수가 나왔다. 천간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으로 되는 게 뭐예요? 선천수와 후천수가 또 기본이 되겠죠. 이 부분을 지금 차례차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축년, 신축월, 갑인일, 병인시의 이 사주명조를 가진 분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다? 태어날 때 부여된 숫자가 1700
1181이라는 이런 바코드를 우리가 받고 나온 거예요. 이 바코드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분이 평생 어떻게 살 건지, 10년 대운, 해당되는 10년 대운 어떻게 살 건지, 을사년 어떻게 살 건지, 이런 어떤 부분을 이제 잘 추적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요때부터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평생 대정수를 구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대운 대중수. 야, 나는 이번 대운 어떻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대운 대정수나 평생 대정수를 항상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첫째, 10년 대운 기간의 운을 본다. 이렇게 보고, 계산 방법. 평생 대정수가 여기 기본이 되었죠. 에다가 대운수라는 것을 더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운수는 뭐냐 하니까, 대운 간지의 후천수, 선천수가 아닙니다. 후천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즉, 대운간지 후천 대정수이다. 우리가 후천 대정수 하는 방법 다 공부했잖아요. 천간 지지로 나누고 후천 대정수입니다. 곱하기 10, 곱하기 1 다 더해라. 이렇게 배웠죠. 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대정수가 아까 1781이 나왔네요. 1781에다가 요 대운수라는 요 부분을 갖다가 후천 대정수로 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요 부분을 해주면은 뭐가 된다? 대운 대정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 평생 대정수, 대운수 더해라. 다음에는 대운 대중수가 되고 10년 대운 기간의 운을 보는 기본수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운 대중수 예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신축년, 신축월, 갑인일, 병해시, 갑오대운인 이 명조예요. 그러면은 평생의 어떤 대정수의 기본은 사주 팔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뭘 했어요? 여기까지 대정수라는 걸 우리가 뽑았죠.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평생 대정수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생 대정수입니다. 1781이 나왔죠. 여기에 대운의 수, 갑오대운이니까 갑오대운. 근데 이건 어디서 뽑는다? 후천 대정수에서 뽑는다. 후천 대정수는 기본이 뭐다? 후천수라고 그랬죠? 후천수. 후천 대정수는 또 어떻게 뽑아? 천간은 곱하기 10, 지지는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갑은 목이야. 목은 38목이죠. 홀수는 양이야. 갑은 양이야. 그러니까 갑은 3이 되겠고, 곱하기 10을 하니까, 천간이니까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30이 되는 겁니다. 5는 27화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5는 음이 아니고 양으로 본다고 그랬죠. 양이다. 7은 홀수이기 때문에 양의 수죠. 27에서 7을 선택했다. 더해라. 37이죠. 그럼 평생 대정수 1780이 나왔죠. 요거는 평생운을 보는 기본 수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 부분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더해주면은 뭐가 된다? 대운 대정수 된다. 그러니까 1818이야. 요 부분을 가지고 또 어떤 법칙을 가지고 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신축년생 이분의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괴를 뽑는지, 64개 중에 어떤 괴가 나오는지, 6개의 교 중에 어떤 게 동했는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지도같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세운대정수가 되겠죠. 세운대정수도 똑같습니다. 세운대정수는 1년운을 보는 기본수인데, 계산 방법은 우리가 차례차례 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여기는 대운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입니다. 대운 대정수에다가 세운의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세운수는 뭐냐 하니까, 해당 연도의 간지입니다. 해당 연도의 간지, 선천수가 아닌
구천수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즉 세운간지 구천대정수이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운대정수를 또 뽑는 거예요. 계산은 대운대정수 더하기 세운수죠. 예문입니다. 자, 우리가 요까지가 평생 대정수가 됐죠. 평생 대정수. 여기다가 대운의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대운 대정수가 되죠. 요 부분을 더하니까 1818이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운을 또 더해주는 거예요. 2025년 이 명인의, 신축생의 이 명인이 어떤 운일까 할 때 을사년이죠. 을사년입니다. 여기다 을사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써주니까 을은 목이죠. 38 목이죠. 근데 을은 음이죠. 음이니까 음의 수, 짝수가 들어가고 곱하기 10. 천간은 하니까 80. 사화는 화죠. 화는 27화인데 어때요? 사화는 음으로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했으니까 지지는 그대로 곱하기 1로 해준다 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써주고 더하니까 80이에요. 자, 우리가 대운 대정수까지가 1818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81을 더해줍니다. 더해주니까 1900이라는 숫자가 나왔네. 아, 이분이 을사년 세운의 대정수는 뭐다? 1900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부분인데 이제 괴를 만드는 거예요. 괴를 만드는 법칙을 가지고서 가면 어떨까요? 그게 뭐다?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괴가 나온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번 시간은 대정수란 뭔지, 대정수에는 평생, 대운, 세운 따라서 구하는 게 있고 또 용어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대정수를 뽑는지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 대정수 숫자가 나왔으니까 네 자리의 숫자가 나온다 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어떤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을 가지고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괴를 뽑는 그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효를 가장 쉽게 해석하고 육효를 가장 친절하게 안내하는 육효학 박사 노희범입니다.